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 그다음에 뭐 특별감찰관을 받는 것,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더 이상 뭐 새롭지도 않고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받을 걸 받았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밖에 없다고 하는 국민의 눈높이 시각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구체적인 방식은 국회에서 정해달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이게 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적 개편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지난 4월 총선에서도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그런 부분들 믿지 않고 특검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내용이 14가지 의혹 아닙니까? 근데 이 특검의 문제점이 뭐냐면 민주당이 원하는 검사가 임명된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용에 봤을 때 별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제점을 문제점을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수준으로 특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혼담화 전날 중진들 모은 한동훈, 추경호는 불참입니다. 국민의힘 중진들이 다 이게 모였어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뭐 쇄신이라든지 개혁안을 만들어서 또 시행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담화문과 기자회견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 그 기대는 그 수준을 또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래서 우려와 기대를 함께 가지게 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확실히 중진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발언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려와 함께 기대도 뭐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명확하게 뭐 속 시원하게 딱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만 일단 모인 것만은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김기영 대변인님. 일단 모인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는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가서 이게 대통령이 그렇다면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내가 한동훈 대표보다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뭐랄까 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들어준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동훈 대표는 이런 어떤 당내 어떤 중지 의견을 모으는 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한번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실제로 당대표 입장에서는 중진들의 의견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왔던 부분과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게 기사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했던 얘기와 중진 모임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크게 결이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수용해야 된다. 한쪽으로 또 다른 요청을 완곡하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네. 과정에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데 네. 그거는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참한 게 뭐 큰 의미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일단 뭐 모였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나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다들 뜻이 그래요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의 중심은 당 대표입니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메시지를 용산에 좀 보낸 그런 측면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의미 부여할 필요 없는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기자들은 궁금했거든요. 왜 안 왔을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보 현안 왜 참석 안 하시는? 나는 다른 지금 뭐 일이 있어 보고 하는데 다른 자꾸 해석을 하지만 나는 내 일정이 있고 대표님이 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데이니까. 당 안팎에서 그래도 좀 대표님이랑 한 대표님 사이에 조금 불편한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불편한 기록이 있을 게 전혀 없어. 왜 있지? 그 여러분이 자꾸 그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불편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는 전체 또 상의드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고 상의드리고 할 거고.
네, 추경호 의원 불편할 이유 하나도 없어. 자꾸 불편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전에 사실 외교안보 관련해서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참을 했고요. 이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는 자리였는데 불참을 했고 오후에 있었던 이 중진들 회의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두 회의 다 불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 개인 일정으로 좀 불참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개인 일정이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계속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이는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추경호 대표가 3선이시긴 하지만 네. 뭐 원내대표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3선 의원들 모임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의할 일이 있으면 상의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상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동훈 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아니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제 뭐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3대 원칙을 좀 밝히셨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또 추경호 대표가 대통령실에 갑니다. 만찬을 하러. 근데 이 과정이 대표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갔다 오고 난 직후에 대통령께서 월말쯤에 하기로 되어 있던 기자회견이 갑자기 7일로 확정이 돼서 밤 10시쯤에 그 늦은 시간에 기자들에게 공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지가 나가고 있는 시점에도 한동훈 대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상의가 안 되고 있다 하는 모습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지고 여전히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굉장히 안 좋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우리 사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만 하셔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보여지겠습니까? 네. 글쎄 사이 좋다는 사이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게 또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가 요 얘기를 한 이유가 오늘 잠시 뒤에 있을 이 기자회견 윤 대통령 담화를 앞두고 모인 중진들 모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왔던 거죠. 어쨌거나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뭐 건의 요청이든지 한동훈 대표의 요청이었든지 일단 윤 대통령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어요. 다시 좀 본론으로 좀 돌아와야 됩니다. 좀 기자회견 얘기하는 중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진짜 관건은 오늘 회견에서 다음 기사 보실까요? 임기 반환점 선 윤 특단 카드 꺼낼까? 네. 특단의 카드가 있겠느냐? 뭐가 특단의 카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한국일보의 오늘 제목입니다. 김기웅 네. 대변인님. 오늘 특단 카드 있습니까? 저는 톤 앤 매너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애티튜드, 태도적인 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이제까지 2년 반 동안의 국정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네. 그렇다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뭐가 부족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겸허한 자세로 얘기를 한다고 보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좀 줄이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질의응답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소상하게 솔직하게 그거를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 그런 어떤 태도가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어떤 단어나 하나를 가지고 규정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저는 대외 활동 관련해서 적극 자제라는 어떤 측면이 나올 것 같고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감찰관 적극 추천해달라, 내가 임명하겠다 그런 부분을 재차 강조할 것 같습니다. 네. 특단의 카드라는 게 사실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단어를 얘기한다던가 어떤 문장을 얘기해야만 특단인 것이냐. 진솔함, 솔직함, 진정성이 특단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특단이라고 느끼려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센데? 라는 게 나와야 특단의 카드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느낄 거죠.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볼까요? 마지막 기회, 조선일보입니다. 마지막 기회, 국민이 세다고 느낄 쇄신책 내놔야. 앞에서 특단의 카드라 그랬고 여기서는 국민이 센데? 라고 느낄 만한 쇄신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세다라고 느끼고 특단이라고 느끼려면 김진욱 대변인님,
이럴 경우는 보통 예상하는 것보다 더 그 높은 그 다음 단계가 나와야 세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지금 방금 전에 김기흥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 그다음에 뭐 특별감찰관을 받는 것, 이건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더 이상 뭐 새롭지도 않고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받을 걸 받았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밖에 없다고 하는 국민의 눈높이 시각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구체적인 방식은 국회에서 정해달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이게 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적 개편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지난 4월 총선에서도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그런 부분들 믿지 않고 오늘 뭐 저희 끝장 그 회견이니 그러는데 오늘 회견은 5분 안에 끝내도 특검 받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검법 보내주시면 제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시고 5분 안에 끝내도 저는 오늘 하실 말씀은 다 했다. 국민들은 아마 높게 평가할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기흥 대변인님. 네. 지금 말씀은 5분만 얘기해도 된다. 요거 하나만 들어가면 된다. 김 여사 특검법 국회에서 정해주시면 받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나올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특검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내용이 14가지 의혹 아닙니까? 근데 이 특검의 문제점이 뭐냐면 민주당이 원하는 검사가 임명된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용에 봤을 때 별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제점을 문제점을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수준으로 특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받아들이기는 되게 힘들다고 봅니다. 네. 김 여사 특검을 받겠다는 취지였던 그런 뉘앙스나 이런 취지까지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주셨네요.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